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장이 전날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경제 타격 우려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증권 거래세율도 인상되는 등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고배당 소득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상한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제시했던 25%보다 10%포인트 후퇴한 35%로 결정되는 등 시장의 기대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 역시 최악은 피했지만 업종별로는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세제 개편안도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며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 하락한 3,119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4.03% 하락한 772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IPO 대우로 지목된 대한조선이 코스피 입성 첫날 한때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중대형 선박 조선 전문기업 대한조선은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의 핵심 기대주로 올 초 상장한 LG CNS 이후 5개월 만에 등판한 조단위 대어입니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매출 1조 74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5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32%와 3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22.7%로 국내 조선사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대한조선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2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희망 가격 상단인 5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조선은 상장 첫날부터 84.8% 급등하며 92,4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주항공 특수합금 전문업체인 스피어가 미국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피어가 10년 플러스 알파의 장기 공급 계약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발사 업체인 스페이스X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10년간 총 1조 5,440억 원 수준으로 1차 년도 수요 예측치는 우리 돈 1,544억 원이고 초기 수요 예측치의 절반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확정 공급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스피어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2,96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스페이스X가 중간 유통업체와 체결한 첫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스피어는 이번 계약을 토대로 오는 2035년 말까지 10년간 니켈과 초합금 등 고성능 특수합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또 계약 종료 후 최대 3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스피어는 상한가인 14,1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조선 기자재 통합솔루션 기업 SNCS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SNCS는 주요 사업으로 파워솔루션과 에코솔루션, 운항 제어솔루션과 MRO 솔루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43개국 영업망과 100개의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세대 스마트 선박을 개발하는 등 기존 사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독자 기술 기반의 함정 시스템으로 방위 산업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SNCS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27,000원에서 3만 원이고 공모 예정 금액은 513억 원에서 570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반 청약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국내 증시 4% 안팎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대 하락세로 오늘 출발을 했고요. 일중 고점이 3,210포인트였습니다. 이내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 추세를 그려갔던 코스피의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일중 저점에서 마감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1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 이렇게 3% 후반대 하락세가 이어진 건 지난 4월 7일에 5% 급락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더 크게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1%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이내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감 지수 일중 저점에서 마감을 했고요. 780포인트도 지지해내지 못하면서 77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 순매수의 폭도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키워나갔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이 매도폭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6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 기관 역시도 1조 이상 팔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 오늘 이어졌습니다. 개인만이 물량 담아내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개인은 2,5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1,100억 원, 1,4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가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앞서 테슬라의 삼성전자의 수주,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를 앨런 머스크가 이끌었다라는 이번 주에 이야기가 한 차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우주항공, 앨런 머스크가 이끌었습니다. 우선 스피어가 스페이스 X와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주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영향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에 10년간 고성능의 특수합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규모로 따지면 1조 5,500억 원인데요. 10년간 나눠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선 내년에 확정된 공급 물량만 살펴보더라도 770억 원에 이릅니다. 이 770억 원 따져보면은 지난해 스피어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약 3,000% 이상 증가하는, 3,00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특수합금은 스페이스 X의 엔진이라던가 발사체 같은 곳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스페이스 X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재사용 발사체죠. 이 발사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 그에 따른 이 스피어의 수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특수합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 5개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또 이 벤더사와 체결한 첫 장기 공급 계약이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 투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오늘 스피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또 수급이 붙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면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HVM도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그 탄력성 계속해서 유지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루미르 그리고 LK 삼양도 오늘 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 약보합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가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이 우주항공 앞으로 기대감들 가져봐도 좋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을 정리해 보시죠.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지주사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시장의 우려에 따라서 크게 반응들이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시장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갔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주식의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소득세법 또 증권거래세법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대주주의 기준 요건을 550억 원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다시 10억 원으로 돌려 잡았고요. 이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 과세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패턴을 좀 보면은 연말 11월에서 12월에는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여기 좌측을 보시면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은 11월에서 12월에는 순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고 연초에는 다시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특히나 갈색 선을 좀 살펴보시면 코스닥의 대형주 중심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이 비중이 높은 코스닥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연말에 기존의 패턴처럼 계속해서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 살펴보시면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간 정부들이 계속해서 인하를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번 정부 측에서는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이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인상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실망했던 부분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기존에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49.5%의 세율이 부과가 됐었는데 이 부분 3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하했는데 왜 이렇게 실망 매물이 쏟아졌냐라고 하면 앞서 이 여당 의원인 이소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때 당시 내용으로 담겼던 부분이 20%, 최대 25%의 세율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보다 높다라는 부분에서 실망 매물 강하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측에서는 오늘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내놨는데요. 우선 KB증권 측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오늘 단기적인 조정이 강하게 나왔지만 최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반 주주들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이 모멘텀을 받아갈 때 오히려 지주회사 투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NH투자증권 측에서도 세제 개편안 발표로 단기적인 조정 이어졌지만 투자 의견 긍정적이다라고 의견 내놨습니다. 다만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주사 관련한 종목 오늘 효성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롯데 지주도 4.6%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나 8%대 강하게 하방 압력 받아갔던 모습이고 그밖에 코오롱과 HD현대도 9%에서 10%가량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지주사 과연 오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업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와 함께 시장 진단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8월 1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같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4시부터 5시까지 애프터 마켓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죠. 제가 어제 이 시간에서 시장에 대한 하락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락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그 근거를 보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6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이 3분기 컨센서스가 시장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선물,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한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 캐나다 그리고 대만 등 상호 관세랑 이제 미국과 상호 관세 협의를 하지 못한 이제 나라들이 이제 관세가 크게 부과가 되죠. 캐나다는 35%, 대만은 20% 등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9월 달에 FOMC 정례회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크게 하락하게 된 배경이 있죠.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셨던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특히 저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거래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투세로 인해서 인하를 시킨 건데 이걸 정상화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주주 요건이죠. 이 코스피를 5천을 향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대주주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주주가 50억에서 10억까지 낮췄다라는 점은 조금 더 의아합니다. 서울시 집값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에요. 그리고 주택 평균 가격이 10억입니다. 근데 과연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 대주주가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대주주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대주주가 맞는지라는 의문이 조금 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10억에 대한 의문을 조금 더 강하게 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서 앵커님께서 잡아주셨을 때 연말만 되면 이제 대주주의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연초에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크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스피라고 많이 불렸던 만큼 시장 연초에는 상승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바로 대주주 요건을 다시 한번 인하를 하면서 정말 과연 이 코스피 5천을 향해서 가려는 이 정책의 좀 진정성이 조금은 의심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시장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시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하락할 만큼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 마지막으로 시장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락에 따른 우려감들 오늘 시장에 컸던 모습인데요. 또 그 와중에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봐야겠죠. 어떤 이슈들 살펴봐야 할지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스피어, 스페이스X 계약 체결, 우주산업 기대감 쑥.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앨런 머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우리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우주항공 관련한 업종은 꾸준하게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글로벌 시장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더 고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은 방산 부분과 민간 우주 산업 확대에 따른 좀 더 수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스피어가 상한가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 스피어가 상한가를 가기 전부터 제가 7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이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공략주로 선정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어죠. 이 스피어가 상한가를 만들어 내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스피어의 상승세 오늘로써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과열됐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후발주로 올라온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앞으로의 2032년까지 이제 민간 우주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라는 국내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우주항공 분야 앞으로의 성장 흐름들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내년에는 무려 5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업종, 우주항공 업종을 꾸준하게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도달한 스피어와 세트랙 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포인트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어, 세트랙 아이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확실히 오늘은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스피어 강하게 움직였고요. 세트랙 아이는 이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기는 했습니다.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스피어죠. 스피어는 제가 7월 17일 날 함께 공략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공략했던 이유가 제가 뭐 스페이스 X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미리 알고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니겠죠. 이 스피어의 경우에는 이 흐름이 없다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로켓 발사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직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올해 이제 2회차에서 15회차까지 로켓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세트랙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방산 그리고 우주 분야에 정부의 R&D 예산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수주를 꾸준하게 따내었던 기업인 만큼 오늘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던 흐름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이 두 종목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피어와 세트랙 아이 두 종목 중에 우리 파트너님은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은 이제 스피어보다는 세트랙 아이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의 경우에는 오늘 점상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도 이 준하는 수준의 급등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됐을 때 우리가 몇 퍼센트 먹자고 공략하기보다는 이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후속 종목들 위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 민간 우주 사업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세트랙 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랙 아이의 경우에는 대형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중형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앞으로 타점들 제가 한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이 세트랙 아이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를 보면 자, 오늘 스피어의 경우에는 점상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오늘 마이너스 1.71%로 마무리를 했죠. 자,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중요 라인대를 올라섰다라는 점입니다. 자, 2025년도 6월 달 이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저항 라인대를 2025년도 7월 29일 날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것도 7%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로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단기간에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48,50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7,400원에서 48,500원 라인대에 체크해 보시고 기준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한 스피어보다는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세트랙 아이를 꼽아주셨고요. 47,400원 선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미 주파수 경매
네, 두 번째 이슈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지주회사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주회사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우려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실망 매물이 좀 더 출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액주주 또한 소액주주의 이 권익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뭐 대주주의 이제 강력한 힘으로 소액주주의 이제 의견을 묵살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6년에 이제 분할 상장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말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을 자회사로 또 새롭게 상장을 시키는 이런 분할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굉장히 침해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분 우선 배정을 통해서 좀 더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이런 상법을 2026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이런 지주회사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아준 만큼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좀 더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추가적인 하락세 조금은 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다 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제대로만 공략해 보시면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주사 관련 종목들 아직은 하방이 조금 열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저가 메리트가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와 한화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뜨거웠죠. 같이 한번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와 한화 가져와 주셨는데요. HD 현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 이 모멘텀을 좀 받아갔고 또 한화 같은 경우는 방산에 따른 기대감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다소 아쉬운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HD 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앵커님께서 잡아주셨던 대로 이제 조선과 건설 기계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HD 현대의 그 종목들을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짱짱합니다. 가장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글로벌 조선 수주, 그러니까 1위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HD 현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합병을 앞두고 있죠. 합병을 하게 됐을 때에는 글로벌 10위권까지도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D현대 오일뱅크의 경우에는 정유 마진에 대한 회복과 석유화학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HD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가장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2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영업이익 40%, 매출액은 20%의 성장세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른 게 관세에 대해서 거의 면제를 받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혜를 좀 더 받아가면서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D현대 오늘은 10%가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종목 한화입니다. 한화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HD현대와 정말 견줄 정도로 이 자회사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많죠. 특히 이 방산 부분과 에너지 부분, 재생에너지 부분에 따라서 이 한화의 기업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등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 중에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 오션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좀 더 강조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미국의 MRO 사업에 첫 번째로 진출한 기업이었고 세 번째 수주까지 따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오스탈
이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9.9%까지 인수를 했고 19.9%까지 추가 인수 계획을 밝혀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하나 솔루션의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죠.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급락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HD 현대와 하나 이 두 종목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지주사 모두 이 쟁쟁한 기업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계속해서 시장에는 존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은 HD 현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특히 자회사들의 굉장히 큰 상승 흐름과 함께 차트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회사들은 특히 특징이 있어요. 이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하지 않은 주식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되어 줬을 때 더 빛을 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HD현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HD현대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죠. 이 HD현대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이 HD현대가 그렇게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의 급락은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데 그래도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좀 더 기회의 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느 타점에서 신규로 공략을 할지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드리면 자 가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2025년도 6월 달 파동의 저점 라인대가 17,800원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과거에부터 꾸준하게 지지를 받았던 지지 라인대로서 작용을 했었는데요. 2025년도 5월 달 저항 라인대였던 이 가격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2025년도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각각 지지를 받아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 양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21만 7,8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12만 7,800원 라인대 메모해 놓으시고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D 현대로 애프터픽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12만 7,800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시장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혼자는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면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요.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앞서서 스피어 또 가져와 주시면서 오늘도 수익을 냈는데요. 이렇게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하반기에도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용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굉장히 현명한 대응을 하는 걸까요? 자, 하락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가 어제 7월 31일 날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때 비중을 좀 더 조절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좀 편하셨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조절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어제 말씀을 드렸냐면 국내 증시는 3,13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더 빠졌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락이 좀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크게 이어졌으면 다음 거래일 혹은 그 다음 거래일 안에는 회복세가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8월 1일 날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7월 31일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때 오늘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죠. 이 급락하고 나서 이 3,1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3,100선이에요. 이 3,100선이 과거의 주요 지지 라인대로 진행이 되었던 라인대를 저항 라인대로 진행이 되었던 라인대를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추가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을 가졌던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3,100선을 지켜줬다라는 점이고요.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중요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000선과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구간에서 그동안 현금 흐름을 만들어놨던 종목들을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종목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자, 이렇게 하락장, 특히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공략을 하는 편이 굉장히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의 바닥을 예측을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돌아서 주는 것을 확인하고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닥을 한 번 더 이탈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 장세에서는 조정을 확인하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공략한 기법들 어떠한 기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만나봐야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등대 기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등대 기법 첫 번째 기법부터 네 번째 기법까지 있는데 이 등대 기법에 대한 설명들은 모두 다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등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참고해 보셔서 오늘 어떠한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스피어 7월 17일 날 공략을 했죠. 오늘 점상 만들어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점상 수준의 강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주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포트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등대 기법 실전 적용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했던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스피어입니다. 7월 17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 바로 이 스피어죠. 제가 발사 횟수 증가에 따라서 이 종목 서비스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5회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스피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런 흐름 안에 있어서 연장선상으로 이 스페이스 X의 수주를 또 따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 CPC 콘크리트 펌프 초과 수요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증설을 통해서 이제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7월 17일 날 공략했습니다. 공략을 했을 때 어떤 기법을 통해서 공략을 했냐.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 확인이 되시죠?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 안에서 중요 지지라인대 위치에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항 라인대가 명확했습니다. 2025년도 4월 달 11,200원 라인대에서 꾸준하게 저항 라인대로 저항을 받았었죠. 근데 이 저항 라인대를 언제 돌파를 했냐? 돌파했던 기간이 7월 15일 날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초록색 선과 검정색 선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초록색 선, 일정한 저항 라인대와 검정색 선, 상승 추세선. 그럼 이게 어떤 패턴이죠? 저점을 올리는 상승 삼각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져주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공략이 가능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딱 오늘 이렇게 자 상한가까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포인트가 뭐냐면 상한가가 종목을 노리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배경,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한가를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한가를 가기 전에 차트가 먼저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파동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점상으로 말아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점상으로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고 그 에너지를 분출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수렴 돌파 패턴을 통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수렴 돌파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APR이죠. APR의 경우에는 이제 감액 배당으로서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4월 16일 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1313 챌린지를 통해서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 확인이 되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자, 대칭 삼각 패턴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상승 장악형으로 돌파를 했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고요. 거래량 또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이 하단에 있는 MACD 오실레이터가 확 줄어들면서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공략이 유효했고요. 공략한 다음에 5월 27일 날 75%의 상승 흐름 이후에 추가적으로 홀딩하면서 남은 비중은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이 종목 173%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내서죠. 이렇게 수렴 돌파 패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등대 기법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체크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큰 시세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등대 기법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하셨던 분들 7월에 공략주로 스피어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 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같이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요. 가까이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노란색으로 된 링크 꼭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용철 파트너님 5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략주와 함께 히든 종목인 등대 종목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도 이 종목명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이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와 히든주 어떤 것들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장에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보자라는 기준을 가진 게 아니라 공략 이 조정장에서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SNS텍입니다. SNS텍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 DUV 그다음에 EUV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EUV 펠리를 양산을
2026년부터 본격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구 사업장 EUV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용인에 신공장까지 준공을 하면서 이 생산량을 2배가량 늘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게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거기서 AI 및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2025년도 고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3% 이상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마이너스 1% 안쪽으로 선방을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공략 흐름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우상향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죠. 자, 과거에 2025년도 7월 달에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쭉 이어보면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올리고 저항 라인대가 일정한 우리가 어떠한 패턴이죠? 수렴 패턴인데 상승 삼각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승 삼각 패턴의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했고 다시 한번 다져주는 선에서 재차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빠르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확한 이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돌파했을 때에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 올려줬고 여기에서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도 확 돌아서 주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예고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49,700원 이하, 1차 목표가 54,500원, 손절가는 45,5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도 오늘 올라줬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 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바로 등대 종목이죠. 이 등대 종목 어떠한 종목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조금 쉬어갔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바로 AI 관련 업종이었죠.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자, 공공 부분과 국방 그리고 의료 AI 부분에 따라서 자, 네, 여기죠. 자, 공공 부분 그다음에 국방 의료 AI 부분까지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SK텔레콤과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TG산보와 협약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이 생성형 AI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공공부문과 국방부문에 대한 선점 효과로 인해서 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성공을 했던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수렴 패턴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렴 패턴은 에너지를 굉장히 응축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파동을 크게 만들었다가 파동이 줄어듦에 따라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고 응축된 에너지가 상방으로 돌파했을 때에는 강력한 시세 분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그냥 돌파한 게 아닙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로 인해서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하단을 보면 MACD 오실레이터가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고요. 스토캐스틱은 이미 먼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죠. 따라서 앞으로의 강한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눌리더라도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35,900원, 1차 목표가 39,500원, 손절가는 31,4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오늘 함께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와 등대 종목 살펴봤습니다. 공략주인 SNS텍은 49,700원 이하에서 접근해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오늘 얘기해준 가격 전략 외에도 상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다. 매도 타점,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은요. 바로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상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등내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5시부터는 이용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상세한 전략과 함께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현재 코스피 1위부터 5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급락은 더 큽니다. 5.3%대, LG에너지솔루션도 2.3%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약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조정 크게 나왔습니다. 5.8%대 낙폭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다 빨간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6%대 급락이 이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 3.6%, 랩펩트론도 3.9%, 오늘 에코프로도 3.5%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도 4%대 낙폭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오늘도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부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저희 종목 상담 코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나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빠르게 고민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고민 남겨서 저희와 상담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선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 나는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나는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바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와 고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남겨주시면요. 저희는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는 이데일리TV 전문위원인 서동구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상임위의 안건이 자동 회부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말 회피 매물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낮은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국회 앞 시위에 나서며 코스피 5천은 허무맹랑한 구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 법안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최고 세율도 높아 실망을 낳고 있다. 배당 성향 조건이 복잡하며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시 세율이 최대 38.5%까지 올라 시장의 기대보다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과 원청 책임 강화를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다변화하는 내용이며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보호와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법사위원장이 토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한 조정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기존 25%에서 15%로 일본과 유럽연합도 같은 비율로 조정됐다.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9%, 영국은 10%,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각각 19%로 조정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기존 36%에서 19%로 낮아졌으며 관련 내용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됐다. 반면 캐나다는 USMCA 협정 비대상 품목에 대해 25%에서 35%로 인상됐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무대응과 보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25% 관세 부과 90일 유예를 받은 상태다. 인도는 25%가 적용됐고 대만은 32%에서 20%로 남아공은 30%다. 제3국을 우회한 수출품에는 추가로 40%의 벌칙성 관세가 부과되며 새 관세율은 서명일로부터 7일 이후 통관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생활 필수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정용품 기업 P&G는 관세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을 다음 주부터 올리겠다고 밝혔다. 월마트, 아마존, 나이키 등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재고 소진 후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며 오는 4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체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최소 3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예상하며 재정 적자 축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욕 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다. MS 주가는 555.45달러까지 급등, 전일 대비 8% 이상 올랐다. 이는 AI 기반 호실적 발표 영향이다. MS의 2분기 실적은 매출 764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3.6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애저 매출이 39% 급증,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 현재 MS 전체 AI 기능 이용 고객은 8억 명에 달한다.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총 4조 달러를 넘긴 기업이 된 MS는 AI 시대의 대표 수혜 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서등고 이데일리TV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안녕하시냐고 인사는 드렸는데 오늘 시장은 참 안녕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이야기했던 걸 살펴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4개월 연속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이제 5개월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도 주셨는데 이렇게 급락할 때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런 날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너무 4월 7일이었죠. 그 관세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했던 날, 한 5% 급락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 이후부터 계속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부적인 그런 혼란 속에서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전국 속에서 5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 혼란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주면서 외국인들도 한 4조 이상 들어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어떤 개혁적인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주었다라는 거죠. 특히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주주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이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시점에서의 참 역사적인 쾌거다, 이런 뭐 찬사까지 받으면서 이 정부가 즉시 부양을 위한 노력을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주변 여건들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관세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뭐 타코 형태를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7월 달에 외국인들이 거의 뭐 7조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뭐 이제 곧 3,30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오늘의 급락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성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냐면, 첫 번째는 관세가 극적으로 잘 타결이 되면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선방을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농축산물 개방을 방어를 해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종의 지렛대를 삼아서 이쪽 섹터들이 중심이 되고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주었다는 거. 뭐 자동차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흐름들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간과했던 부분들, 뭐 제가 1시 반부터 했던 프로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도 드렸고 종목 진단을 하면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강화되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제 개편. 이 세제 개편이 결정적인 어떤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 모두 공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잠깐 좀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4,400억 정도로 매도 규모가 좀 축소된 모습들이었지만은 거의 뭐 장중에 1조 원 가까이 내 던졌습니다. 어제도 뭐 8,800억을 순매도했죠.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현물 쪽에서 어저께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동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발표했다라는 거. 이것은 특별한 일 없으면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관들도 물론 프로그램 매도가 포함이 돼 있긴 하겠지만은 1조 1,000억 원이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 시장 모두 1,000억이 넘는 순매도 속에서 거래 대금이 겨우 4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코스닥도요, 올라오는 동안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될 때 상당히 활발한 그런 어떤 거래 대금이 있었습니다. 7조 원대라든가 8조 원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5조 원도 못 되는 거래 대금을 보여주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와서 15억, 20억이 됐다. 그러면은 50억 기준으로 종목당 대주주 여건이니까 10억 넘어가면은 차익 실현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연말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이 뭐 12월부터지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뭐 10월부터 11월 내내 3개월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으로 가냐면 던져줄 때 받아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한다라면 바로 이러한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개인들은 열심히 사지 않았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어떠한 그 부자 감세라는 이러한 어떤 그 과거적인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면서 일부 의원이
25% 정도 분리과세 하자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35%. 종합소득세 45%인데 그걸 감안한다라면 여러분들 뭐 거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러한 식의 행태를 보인다라는 것은 증시 부양을 하겠다라는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모두에게도 야, 이 정부에서 뭔가 좀 단거를 좀 주는 듯 하더니 갑자기 채찍질을 엄청 하네. 이 심리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그 급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제 9월 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이런 발표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개정안을 만약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뭐 3,500, 4,000, 5,000을 가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지, 이거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무슨 언감생심이죠. 뭐 3,500, 4,000, 뭐 5,000을 어떻게 갑니까? 이번 고점 3,300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저 정부 당국자라든가 또는 민주당 여당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뭐 청원도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지금 뭐 내 종목이 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제도적인 흐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경계감 갖고 9월까지는 좀 내용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그런 대응 방법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함께하는 방법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전화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고요. 조금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고민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사연은 5016님입니다. 휴림 로봇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200원, 1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좀 이야기 나눴던 걸로는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계속 앞서 상반기에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휴림 로봇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요 내용을 지금 보면서 네. 공시 내용을 좀 보니까 오늘 8월 1일이죠? 네. 장마치고 12 전환 물량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요 화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921만 9,404주가 8월 6일 날 상장이 되는데요. 발행 전환가액이 1,627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오늘 1일이죠. 2, 3, 그리고 월요일 날 4일, 5일, 6일. 그러니까 4일부터 이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에서 주가가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그렇고 60일선이라든가 또는 1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되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하방을 잡아주고, 물론 주도 섹터들도 일정하게 하락했다가 되반등을 주겠지만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남들 더 많이 빠질 때 얘는 거래도 없이 빠진 게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6월 30일 날 고점 찍고 7월 내내 조정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저 12 전환 물량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라면은 가격과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최소한의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 물량들이 이제 어떻게 소진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관련주하고 이거는 이 휴림 로봇의 12 전환 물량 나오는 걸로 인한 개별적인 또 수급의 악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거를 할 시점이 아니고, 여기 시점에서 만약에 이 물량이 나온다면
2,500원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8시까지 넥스트 거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시청자님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9만 4,181원에 20%예요. 39만 4,181원에 2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네네.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는데 혹시 네. 진입하신 지 좀 최근이신 걸까요? 최근이에요. 음, 어디 미국하고 뭐 좋은 계약이 성사가 됐네 어쨌네 해가지고 네.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막 내려가네요. 오늘 시장 흐름이 많이 급락을 네.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영향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앞으로 좀 네. 추세라던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지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LG 엔솔은 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 에너지 방송 솔루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한 게 있어가지고 휴림 로봇은 넥스트 거래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시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해당이 되니까 만약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 2,510원에 26주, 2,505원에 1,700주, 2,500원에 9,200주, 300주 매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매도 주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거래에서 해당이 되는 종목만이 8시까지 거래가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 30분, 10분 단위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6시까지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요.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들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런 그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갔어요. 예. 그럼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예, 부동산 혹시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아니, 개발이 하지 된다더라라고 할 때 네. 막 올라요. 그리고 네. 발표가 딱 되는 그 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다든가 딱 거래가 멈추고 스톱이 되죠. 그렇죠? 그런 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제 착공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죠. 주가도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그러한 그 좋은 수주 소식이 네. 이 삼성과 더불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삼성 그 뉴스 보고 예. 아 괜찮겠구나 하고나 이제 그렇죠. 여기로 들어간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가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떠한 흐름이냐면 네. 이 주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급락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복원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킨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그렇죠? 네. 이 무너지지 말아야 될 저점들을 관세라는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난 4월 달에 5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던 흐름들이었고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뭔가 꿈틀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멋있게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게 다행히 비중 20% 정도고요. 이 네. 종목이 이제부터는 어떠한 자리로 가야 되냐면 2차 전지 쪽들이 다 바닥을 4월, 5월 또는 6월 달에 저점을 찍고 1차 랠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더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계속 고고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걸 월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에 상승할 때도 보면 항상 이 주가가 여기 구간들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상승을 하면서 가다가 조정 보이고 급등하고 또 급락도 하고 또 급등하고 하면서 이런 식의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번 반등 한번 줬다가 또 하락 추세에 아직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여기서 이번 주에 반등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 또 월봉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승 흐름 이후에 반등 줬다가 급락하고 1차 반등 줬다가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죠. 그런 다음에 이번 7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거래까지 수반을 해주면서 보여주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종목은 이제 중요한 자리들이 이제 나와요. 여기 자리가 있고 여기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35만 원에서부터 36만 원. 이 자리만 지지가 되면은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42만 원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여기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다시 가면은 42만 원 정도. 조금 더 본다면 44만 원도 있는데 42만 원 이상부터는 내가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밀리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예. 네.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왜냐하면 앞선가 싶어가지고. 저점이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어디가 저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직전의 저점도 깼죠. 그렇죠? 직전 저점도 여기서 이렇게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까지가 더 저점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저점을 이제 잡아준 겁니다. 여기서. 이 30만 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교도부로 하면서 올라가고 힘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 42만 원에서부터 45만 원 사이는 이제 다음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홀딩 하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42만 원 선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기요, 그 한전기술에 네, 한정기술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9만 3,500원도 있고 4,500원도 있고 2,500원도 있고 세 번을 순서를 사가지고 네. 오늘 한 2,000원 빠지길래 한 10%는 매도하고 10%는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어느 정도신 거세요? 10%예요. 10%요? 네, 우선 그럼 저희가 중간값인 93,500원으로 좀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기술 93,500원의 보유 비중 10%인데요. 한정기술도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략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정기술 비중 10%.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주가가 올라야죠. 뭐 그래야지 뭐 저도 신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신나고 그럴 텐데 오늘 빠진 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떠한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과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 뭐 굳이 더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뭐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세제 개편이라든가 또 어떤 관세의 어떤 타결에 따른 후폭풍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뭐 소위 말하는 많이 올라왔고 주도 섹터라고 했던 조방 원전 쪽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정 기술이 개별적으로 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된 거거든요. 너도 나도 일단은 때리고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자리까지 밀려버리는 흐름들 속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기회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찾냐면은 원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원전 얘기는 쑥 들어갔죠. 그렇죠? 네. 소위 뭔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선과 관련돼서는 누구나가 다 마스카라는 것을 내세워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잘했다, 결정적이다. 이제 조선은 뭐 고고싱 하겠구나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고 과거에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원전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고요. 또 트럼프도 원전에 대해서 빨리 건설하고 가동하자라고 하면서 행정명령까지 서명을 했는데 미국의 원전 제조 능력, 건설 능력은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관이 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전과 관련돼서 제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공 능력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받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프랑스. 이렇게 실질적으로 4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를 봤을 때 미국이 중국하고 또는 러시아하고 손잡고 원전 건설을 하겠어요? 아니죠. 제가 말이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요. 잘 듣고 예,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은 말씀하시라고 뭐 지금 프랑스하고 대답 안 하고 있어요. 프랑스하고 손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또 우리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앞으로 우리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고 그 주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전기술 또 한수원, 한국전력 다 이게 한전의 자회사예요. 이 한전기술도.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어떤 면에서는 설계, 시공, 운영, 정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우리나라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다 하지만은 그네들이 원전과 관련돼서 갈 때는 항상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패키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 비중 동요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굳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자, 월봉의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요. 바로 2021년도에 이렇게 원전을 이제 우리가 하자 하면서 올라갔었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도 이렇게 한전기술이 급등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된 이러한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98,000원이 갔던 모습이었죠.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그걸 돌파했다가 지금 보면은요. 7월 달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 8월의 첫날이니까 음봉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밀려 내려왔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돼 있는 거예요. 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10만 원 사이 짧게 보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84,500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면 8만 원 초반 자리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한 5% 정도라도 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8만 초반 자리. 원 초반에 예. 8만 원 3, 4천 원짜리. 뭐 8만 3, 4천 원, 8만 2, 3천 원 뭐 괜찮습니다. 8만 그래서 2, 3천 조금씩 초반 내가 정도. 만약에 뭐 지금 500주가 있다. 그럼 또 한 100주, 예. 50주씩 해가지고 뭐 한 뭐 7, 800주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얼마든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가격대로 진입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더 중기적으로 보시죠. 뭐 올 뭐 연말까지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 또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요거는 어차피 단기에 매매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조방 원전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 내가 좀 끌고 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롱텀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정기술 같이 챙겨봤습니다. 우선은 보유하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 8,000원 초반 선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동양철관 네, 동양철관이고요. 네, 매수가랑 1950원에 10%. 네, 10%에 1,950원 맞을까요? 아, 네. 그리고 이거 뭐 합병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막 계속 그냥 내려가는 건지 좀 강감 경쟁이 저기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관세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 이후에 좀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네, 한번 너무 좀 앞으로 빠져서. 대응 어떻게 할지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양철관 사실 관세 협상 나오고 나서 급락을 크게 했었잖아요. 네. 대응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도 조금 의외인 게 일본과는 알래스카 개발을 참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그 병합과 관련돼서 이게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짜리가 액면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가 한 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조금 축소시키는 거다. 주가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고요. 아셨죠? 네, 그거 네. 어떻게 되는 건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 갑자기 많이 내려가서. 또.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네. 관세와 관련된 하나의 우리가 카드로서 알래스카 참여를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얘도 이렇게 하이스틸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올라왔습니다. 뭐 철강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악영향은 미치겠지만 뭐 동양철관이 그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그 테마성 있는 걸 가지고 움직였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번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3월 달에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1,000원도 안 됐던 주식에서. 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으쌰으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00원 만들어 놓고 또 안 빠지고 옆으로 이제 잘 행보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뭔가 이제 관세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으로 2,000원도 넘어갔던 모습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확 빠져버렸습니다. 뭐 관세 철강 50%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도 오히려 마지막 매도의 관점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 그리고 1,950원에 10% 비중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더 추가 매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한미 정상회담 때.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애들들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정말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한국도 알래스카 참여해 주세요. 같이 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럴게요. 그럼 방위비 좀 우리 좀 깎아 주세요. 그럴게요. 뭐 이런 얘기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또 퍼뜨릴 거라고.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번에 거론되지 않았던 알래스카 협업과 관련된 얘기, 뭐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얘기 막 뭐 그러면서 또 주가가 하면서 또 1,800원, 1,900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거예요. 그때 잘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수익 나면 좋고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2,000원만 돼도 얼른 버려야 되겠는데. 뭐 꼭 2,000원 안 되더라도요. 여기 1차적으로는 지금 1,800원이 저항이에요. 아하. 아셨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1,000주가 있다. 그러면은 뭐 2,000원 가고 뭐 1,950원 가고 하는 것보다는 1,500원대에서 1,800원에도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은 500주는 던지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밑에서 뭐 한 1,600-700원 또 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다시 채우시면은 단가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한 1,800원 단가 만들어 놨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1,800원 넘어가고 1,900원 간다. 2,000원 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예요. 자, 이제 예, 쉽지가 않죠. 한번 재미를 보고서 예, 예. 다시 들어간 게 그래요. 지금. 그럼요. 이제 그러시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네. 예, 이제 얼마나 알았어요. 이게 시세를 보면서 그냥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그 팔려다가 보면 갑자기 급등했다가 확 밀려버리고 이러니까. 아니 너무 이틀간 막 빡 빠진, 그럼요. 쑥 빠지니까. 예, 예.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예, 선생님 이런 거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시세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1,850원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걸쳐 놓으시는 거야. 아침부터. 그러고서는 일 보세요. 어차피 지금 뭐 손절하고 그렇게 팔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딱 피곤하면은 그냥 뭐 1,800원부터 1,900원 사이에 막 10원, 20원 호가로다가 해가지고 쫙 걸쳐 놓으셔. 그러고 그냥 일 보시다가 갑자기 뭐 알림으로 뭐 체결됐다는 게 막 뜨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해도 되잖아요. 이런 잘 종목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합병하는 거구나 아무 상관없는 네, 거죠? 병합은 그거는 주식수를 줄인다는 거니까 액면가 병합을 액면가 분할도 하죠. 5,000원짜리로 500원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제 애들들이 너무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량을 좀 이제 2분의 1로 줄이겠다. 그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동양철관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동양철관 좀 더 기대감으로 움직임 나올 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고민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나는 전화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 통해서 고민 남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고민 상담 이어갈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하나투자증권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500원에 30%요. 네, 6,500원에 30% 보유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되면서 오늘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모습들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른 좀 대응들이 필요하신 거겠죠? 네네. 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투자증권 좀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네. 참 답답합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뭐 갑자기 어저께 최종적으로 뭐 발표했다라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뭐 네. 7월 초 중순 이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이 코너에서도 이 세법 개정과 관련된 워닝도 드렸고 다른 코너에서도 이런 우려를 계속 말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뭔가 기대감들 이렇게 하면서 수급이 몰려들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올라왔던 거고 그러한 조짐들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라든가 또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금융과 지주사들이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무너진 이 흐름들을 한번 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KB금융을 보시겠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7월 9일 날 사실은 12만 6천 원 고점 찍고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 슬슬 발 빼기 시작하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어차피 이격도 좀 축소해야 되는 과정에 놓여져 있었어요. 60일 이평선까지. 그리고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본 거죠. 어떤 식으로 되나.
그랬다가 결국은 이거 저번에 당정 회비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뭐 아주 강한 얘기들이 이번 주에 막 나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기 시작을 하고 오늘 결정적으로 또 추가 매도하면서 60일 이평선도 이탈되려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장주니까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KB금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KB금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라도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하방을 잡고 또 정치권에서도 뭔가 그게 아직 뭐 정부 아니고 국회에서 충분히 뭐 논의해볼 내용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놀랬을 거예요 아마. 저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네. 그렇고 또 기재부에서도 맨날 뭐 펜대 놀리는 애들이 뭐 정부에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워낙 뭐 국민이 원하는 게 뜻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출직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릴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반등을 다시 잘 주는지를 보면서 하나투자증권의 모양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투자증권이 증권으로만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하나그룹에서 사실은 뭐 더 키우려고 해도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냉정히 얘기하면은 무슨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하면은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냉정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아까 우리가 봤던 KB금융은 뭐 3, 4% 정도 빠지지만은 얘는 막 6%, 막 8% 이렇게들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등을 줄 때도 얘는 약하다고. 네. 그러면은 6,500원이 고점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굳이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이제 지금은 네네. 이제 버티셔야 돼. 계속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오는지 뭐 최악의 경우는 9월 달 내내 버티셔야 될지도 몰라. 네. 그리고 뭔가 개선되는 그리고 그 전에라도 뭔가 이런저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조금 야 그렇게 안 한대 뭐 완화시켜 준대 뭐 이러면은 얘기가 나오면 6,000원 근처까지는 언제든지 또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이 종목은 다 때리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6,500원대에서요? 6,500원까지도 힘들어. 힘들어요? 예, 6,000원 정도. 6,000원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네. 뭐 좀 10%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만약에 6,000원 넘어가면은 뭐 10% 미만이고 뭐 5, 6%, 7, 8% 정도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뭐 차라리 내가 금융 쪽을 간다 그러면은 뭐 KB금융이니 하나금융지주니 신한지주니 뭐 증권 쪽에서는 뭐 미래에셋이니 뭐 삼성이니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반등을 이용해서 교체 전략으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교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6,000원 부근에서는 전부 매도하라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투자증권 6,000원 선에서 매도하시길 좀 추천해드렸고요. 또 이렇게 종목도 교체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도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민 상담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실까요? 삼성 SDS를 17만 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동안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네. 보유 비중도 한 20%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네. 좀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좀 전략 챙겨볼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그전에도 한번 문의를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 처음이에요. 그러신가요? 네네. 네. 몇 년 동안 고생하셔서 이번에 20만 원도 왔었는데 네, 그때 그걸 놓쳤어요. 조금- 그걸 이 머리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삼성 SDS 갖고 있었지 하고선 뒤늦게 보셨구나.
네네. 그런-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야 결국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만 원대에 와서 저기 조금 사서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아니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예, 예. 이제 전문가님 의견을 예. 아주 듣고 싶어요. 아, 그러셨다. 아유, 얼마나 그래 저기 몇 년 동안 그냥 마음고생하시고 어느 세월에 네, 이게 오나 잊어버렸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그냥 이게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특히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제가 과거에 증권에서 다닐 때도 뭐 네, 네. 이제 어떠한 그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이 뭐 출장도 가시고 바쁘시고 뭐 이래서 저는 이제 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가끔 이제 전화드리고 그러면은 아,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오면은 뭐 적절하게 이익 실현 또는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냅두세요. 뭐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지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장롱 속에 주식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네. 잃어버리신 게 더 잘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음이 말씀드리면. 편안해 그럼요. 하려고 잊어버렸어요. 예, 잘하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파트를 뭐 샀다든가 뭐 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무슨 뭐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뭐 어떻게 됐나 KB 시세 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주식은 또 이상하게 매일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더 네, 그렇게 화병도 돼요. 나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잘하셨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네, 네, 네. 이걸 내가 다시 뭐 진짜 20만 원이라도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또 다시 10만 원까지 또 빠지면 어떡하느냐 이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당연하죠. 예. 결론 그냥 갖고 네. 계세요. 아, 네. 한 1년만 더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유, 안 돼요. 왜요? 급하게 또 돈 파셔야 돼요? 아니, 급하게 쓸 돈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정리하는 중이에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좀 중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예, 요 2016년부터의 이 12만 원에 대한 이제 저점은 순간적으로 12만 원도 깨졌지만 이거는 네. 이제 다 벗어났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 자리들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17만 원 자리가. 아, 그 다음 27만 자리가 원, 이제 네. 만약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면은 이제 네. 21만 원에서부터 22만 원 라인도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었냐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네네. 뭐가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너무 과거에는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예.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화폐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뭐 네네. 10환, 100환 이러다가 100원, 네. 1000원 이렇게 바뀌고 네. 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가 5만 원권이 나오면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확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수표 그전에는 못 봐요, 지금. 정말 다 꼬깃꼬깃 뭐 정말 내 주머니에 현찰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전부 다 뭐 신용카드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뭐 진짜 버스 요금도 그 뭐라 그래요? 그 뭐 저 현금 없는 버스 운행합니다. 이러고 다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예, 세상이 너무 많이 계산하는 바뀌고 걸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는데 또 어떠한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 얘기도 들으셨죠? 맞아요. 예. 네, 그럼요. 많이 봤어요. 예. 신문에서.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서버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네. 잘해줘야 되잖아요. 뭐 은행에서 발행을 네, 네. 하든 뭐 삼성에서 발행을 하든 삼성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도 우리가 유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런 예. 개념인데 그 주역 중에 하나가 삼성 SDS예요. LG CNS. 네. 우리나라 굴지의 아. 대규모 이 기업들. 거기에 우리가 카카오페이, 그렇구나. 카카오페이 해보셨어요? 아유, 못하죠. 그거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못하죠. 카카오, 네이버 페이 막 이런 애들 이름을 들어보면 다 아는. 그러면서 이번에 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네이버 출신이라든가 LG CNS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 장관도 임명하고 청와대 네, 수석으로도 네.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고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 변화 속에서 다 죽었던 삼성 SDS도 우리나라도 이 소위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한국은행 총재도 야 이거는 금융권이 해야지 사기업들이 하면 안 돼라고 했다가 사기업도 그럼 해라.
뭐 미국에서는 이미 다 법안이 통과가 되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네. 측면으로 본다라면 앞으로 이 삼성 SDI는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2개월째 지난 네. 7월, 6월 달에 급등을 했고 7월 달에도 대반등 한번 주었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엄청난 위아래 꼬리 달린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네. 뭐냐면 지지와 저항의 꼬리로서 뭔가 이때 지금 시청자님처럼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매도 나오는 거거든. 아, 그러면은 네. 이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어떤 주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물량들을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못 갖고 간다고, 안 갖고 간다고. 그렇죠. 뺏는 거죠, 물량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제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산자산 특별법도 그렇고 이제 막 만들 거예요, 법안을 국회에서. 아, 그래서 네. 이제 뉴스를 그냥 보세요. 그래서 네. 뭐 가상자산 특별법 뭐 예를 들면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다. 그리고 본회의에 언제 회부가 돼서 언제 뭐 통과가 된다. 그럴 때 이제 네. 이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시면서 저는 이번 네. 구간에 최소한도 20만 원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 네.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서 아, 네. 내가 나머지 한 뭐 10%라도 더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25, 6만 원이라든가 뭐 30만 원 근처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대응하셔도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추가 매수는 안 됩니까? 아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20% 그냥 갖고 가시면 되죠, 뭐. 네. 아, 그냥 그거, 네. 네, 여기까지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만나봤고요. 앞서 전략들 챙겨주셨는데 올해 보유하신 만큼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소식들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